안녕하세요. MNS 아카데미 진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물리 1 처음 수업 들어갈 텐데요. 오늘 우리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1단원 자체가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수능에도 우리 문제를 풀다 보면 1단원 문제가 생각보다 수준 있게 출제된다는 거, 고등학교 2학년 우리 모의고사까지는 생각보다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 거예요. 자, 처음부터 정리 잘 해서 우리 학생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동의 표현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동거리와 변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동거리는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봐봐. 물체가 움직인 경로를 따라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이야기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여기 집에서 얘가 이렇게 삥삥삥삥 돌아서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도서관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도서관으로 갔어요. 도서관으로 가는데 얘가 이동한 거리는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자, 이 길이를 우리가 한 4m라고 한번 해볼까? 자, 4m 정도를 얘가 이동을 했는데, 자, 그러면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자, 우리가 지금 얘가 이동한 것처럼 방향 상관없이 그냥 이동한 거리를 다 더해준 걸 우리가 이동거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개념, 변위라는 거는 어떤 걸까? 자, 변위는 말 그대로 변한 위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변한 위치냐면, 물체가 처음 위치, 자,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 보이죠? 자, 처음 위치가 여기였고 나중 위치가 여기예요. 자, 위치의 변화량을 말한다. 변한 위치를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엔 여기 있었지만 나중엔 여기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직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직선 표현을 하고, 변위는 출발점과 나중점을 우리가 안 다음에 방향도 표시를 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 어떻게 이 거리의 가장 최단 거리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최단 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직선 거리를 이야기하겠죠. 출발점과 도착점 사이의 직선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변위라고 표현한다. 자, 이거를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볼까요? 자, A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B까지 왔다가 이렇게 C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발점이 얼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m다. 그 다음에 여기 4m예요. 그럼 여기가 90도라고 한다면 우리 변위는 자, 이렇게 직선거리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제가 직선거리 표현하게 되면 얘가 얼마다? 3대 4대 5. 그죠? 5m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동거리를 표현하면, 자, 이동거리를 물어보면 얘는 얼마가 되겠니? 자, 출발점 A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3m, 이쪽으로 4m, 합해서 얼마? 7m가 이동거리가 되겠고요. 그러면 변위를 표현하면 변위는 어떤 거다? 출발점과 도착점 사이의 일직선 거리. 자, 출발점과 도착점 사이의 일직선 거리 얼마? 그렇죠. 몇 미터? 5m.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동거리랑 변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속력과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속력이란 건 말 그대로 단위 시간 동안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나타낸다. 자,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A에서 출발해서 B라는 곳을 거쳤다가 C까지 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1초 걸렸다. 거의 눈 깜짝할 사이에 거의 날아갔네. 그죠? 자, 1초가 걸렸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시간이 1초가 걸렸어요. 시간 우리가 t를 1세컨드. 자, 여기도 만약에 1초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1초가 걸렸어요. 그러면 속력은 얼마가 된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말했던 1세크분의 이동한 거리 얼마? 3m? 4m니까 얼마다? 7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속력은 얼마예요? 속력은 7m/s.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해되겠니? 자,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뭘 구했어요? 속력을 구했죠. 그죠? 속력은 방향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자, 방향과 상관없이 우리가 크기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스칼라량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전에는 우리 2학년 초반에 이걸 배웠는데 요즘엔 이게 거의 뒤로 다 나오고 있어요. 벡터와 스칼라 간단한 것만 우리가 구별을 한다고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속도라는 거는 뭐냐면, 자, 단위 시간 동안의 물체의 변이다. 그러면 우리가 속도라는 거는 시간분의 변위를 나타내는 거죠. 시간이 아까 얼마 걸렸어요? 1세크. 자, 그죠? 1세컨드 분의, 자, 속도는 얼마? 변위는 얼마? 자, 이렇게 5m가 됐다. 그러면 얘는 5m/s.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자, 여기서 또 하나, 평균이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좀 전에 했던 속력과 똑같아요.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 그 다음에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전체 변이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알아둘 건 뭐냐면, 평균이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총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 이해되겠어요? 자, 평균 속도를 말하게 되면 총 시간분의 총 변이, 자, 이것을 나타낸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우리 이동거리 그리고 변이, 자, 요거 잘 이해하시고요. 이동거리와 변이를 구별하면 속력과 속도도 구별할 수 있고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자, 우리 가속도라는 게 있는데, 우리 이걸 생각하면 돼요. 가속도는 우리가 기본적 정의가 뭐냐면,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 자, 우리 얘를 우리가 가속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가속도는, 자, 시간 변화분의 속도의 변화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의 변화량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어떤 걸 썼지? 자, 어떤 걸 썼어요? 우리가 델타라는 걸 썼죠. 그죠?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겠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 우리는 지금 타임머신을 타기 전까지는 시간이 거꾸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자, 그러면 t 자체는 무조건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럼 뭐만 보면 되겠어요? 가속도 자체는 델타 v, 속도의 변화량만 보면 돼요. 자, 우리가 어떤 거의 변화량이란 건, 자, 속도의 변화량이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거죠. 그죠? 자,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인데, 자,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 값이, 가속도 우리가 A라고 표현을 보통 하는데, A가 0보다 크다. 자, 얘가 0보다 크대요. 자, 크다고 한다면 어떤 형태가 될까? 자, A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자, 앞에 값이 크다는 얘기지. 그죠? 자, 나중 속도가 처음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증가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속도를 우리가 v0라고 표현하고요. 나중 속도를 t라고 표현할게요.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보다 점점 빨라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자, A 값이 0보다 크다. 속도가 점점 증가한다. 됐나요? 자, 이번에 A가 그럼 0일 경우. 자, A가 0이다 할 경우는, 자, 위의 값이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가 어떻다? 같다. 자, 처음과 나중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는 속도가 어떻다? 일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속도가 일정해요. 자, 속도가 일정하다. 자, V0와 VT, 나중 속도가 같다. 속도의 변화량이 없는 거 우리가 뭐라 부른다? 등속 직선 운동이다. 자, 이렇게 표현해요. 자, A가 0일 때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 해볼게요. 자, A가 0보다 작은 경우. 자, 우리 여러분 이거 좀 잘 봐주세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A가 0보다 클 경우, A가 0인 경우, A가 0보다 작은 경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A가 0보다 작을 경우는 언제? 자, 요 뒤에 값이 더 클 경우죠. 처음 속도가 더 커. 자,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어떻게 된다? 네, 감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속도는 감소한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속도 A는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 델타 V를 표현하는데, A가 0보다 크다? 속도가 증가한다. A가 0이다. 속도 일정. A가 0보다 작다? 속도가 감소한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렵나요? 할만하죠?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고 잘 따라왔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책에 보면 직선운동에서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볼까요? 속도가 증가한데, 자, 우리 좀 전에 속도가 증가한다. A 값이 뭐다? 0보다 크다. 좀 전에 배웠잖아. 그죠? 속도가 점점 커져. 그러면 속도가 점점 커진다. A 값이 증가한다.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되겠어요? 자, 우리 책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신경 쓸 게 V, 2V, 3V. 자, 요것만 봐도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가속도의 방향을 말했네. 자, 가속도의 방향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힘의 방향과 똑같다. 자, F의 방향과 같다. 자, 이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와 중학교 때도 배웠었는데, 자, 우리 F는 ma라는 거 배웠죠? 여기서 질량 m이라는 거는 우리가 방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m은 우리가 질량이었어요. 질량. 자, 우리가 방향성 전혀 없이 양만 있는 거였는데, A 값이 그럼 뭐가 된다는 거야? F는 ma. 우리 예전에 힘이란 거 배웠죠? 방향성이, 크기와 방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 A가 바로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겠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힘을 이쪽 방향으로 주면 A도 이쪽 방향이 된다는 거. 이해되겠어요? 힘과 가속도는 같은 방향이다. 자, 이렇게 일단 생각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속도의 크기가 감소할 때, 자, 우리 얘들아 이러고 생각하면 되겠어. 아까 속도가 점점 감소하고 있죠. 속도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 굴러올 때 한번 생각해 볼까? 공이 이쪽으로 쭉 엄청 빨리 오고 있는데 우리가 힘을 이쪽 반대 방향으로 줬어. 힘을 이쪽 반대 방향으로 줬어. 그럼 어떻게 되겠니? 속도가 얘가 빨리 오던 게 줄어들겠죠. 이해되겠어요? 속도가 감소하겠네.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힘을 주는 방향이 반대가 될 때는 속도가 감소한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얘 한번 볼까? 그러면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은 아까 이쪽이었는데 힘을 그럼 어떻게 줘야지 속도가 증가해?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주게 된다면 속도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앞에 이러면 안 되겠지만 누군가가 막 뛰고 있어. 근데 너네가 살짝 뒤에서 이렇게 해서 밀었어. 힘을 줬어. 얘가 뛰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되면 속도는 어떻게 돼? 걔 더 빨라지죠. 속도가 증가합니다. 근데 걔가 가는 방향이랑 너희가 힘을 주는 방향이랑 반대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도가 감소하겠죠. 이해되겠어요? 자, 우리가 물체의 움직이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면 속도는 증가하고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속도는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 배운 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물리는 산수 이렇게 계산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거를 표로 변환하는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변환하는 자료를 가지고 얘를 표로 변환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바로 우리가 준비하는 내신과 수능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자료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 직선운동하는 물체의 그래프 알아보기. 자, 이렇게 나왔네. 자, 얘는 위치 시간 그래프예요. 자, 우리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런 표가 나올 때, 즉 그래프가 나올 때는 항상 세로축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가로축을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세로축은 위치,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위치, 시간에서 기울기는 뭘 나타낼까?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중학교 때 기울기는 x증가량분의 y증가량이었죠. 그죠? x증가량분의 y증가량. 기울기는 뭐다? 시간분의 위치. 자, 시간분의 위치는 좀 전에 뭐였어요? 속도를 말하겠죠. 그죠? 자, 위치, 그 다음에 방향도 똑같다고 한다면 속력을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러면 자, 시간 0에서 4초까지 평균 속력을 물어봤다. 자, 이러면 자, 평균 속도 한번 볼까요? A는 이렇게 갔고 B는 이렇게 움직였대. 자, 그러면 평균 속도는 뭐가 될까? 평균 속도. 속도는 우리 좀 전에 본 것처럼 총시간분의 총변위. 변한 위치가 되겠죠. 그죠? 똑같이 4초였는데 얘는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A는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은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근데 B는 어떻게 될까? B는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그러면 우리가 B가 이동한 거리는 자, B의 이동거리. 자, B의 이동거리와 A 이동거리 누가 더 큽니까? B의 이동거리가 큰 거예요. 똑같이 시간이 4초가 되더라도 속력을 물어보게 되면 VB와 VA 중에 누가 크다? 속력. 자, VA와 VB 중에 당연히 얘가 더 크죠? 왜? 시간은 똑같은데 이동 거리가 B가 크기 때문에.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평균 속도. 속도를 물어보면 좀 전에 평균이란 말이 들어가면 뭘 써라? 총 시간분의 총 거리 또는 총 시간분의 총 변이 이걸 쓰라 그랬어요. 그러면 0에서 4초까지 평균 속도를 물어봤네. 자, 속도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위해선 변위인데 변위라는 거는 출발점과 도착점 사이의 일직선 거리를 말하는 거죠. 자, 출발점과 도착점 사이의 일직선 거리 요만큼밖에 안 되네. 그지? A와 B가 똑같습니다. 왜? A는 처음부터 요만큼 간 거고 그죠? B는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다시 왔어요. 그러면 출발점 똑같고 도착점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변위는 어떻다? A와 B가 같다. 그러면 좀 전에 평균 속력을 물어볼 때는 B가 컸지만 평균 속도를 물어볼 때는 VA와 VB. 자, 요거는 이렇게 표현해 줄게요. 우리가 속도를 표현하기에 방향성이 있다. 이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 위에다가 이런 표시를 해줄게요. 그러면 VA와 VB가 어떻다? 얘는 같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 자, 여러분이 첫 번째는 좀 전에 본 것처럼 위치 시간에 대한 그래프가 아주 많이 나오겠고요. 두 번째는 자, 어떤 그래프가 지금 보이나요? 속도, 시간 그래프가 보이죠? 자, 세로축이 속도, 가로축이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기울기는 뭐가 될까? 기울기. 자, 기울기 한번 해보게 되면 기울기 우리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기울기라는 거는 뭐였어요? x증가량분의 y증가량이었잖아. 그러면 가로는 시간, 세로는 뭐가 된다? 속도 변화. 자, 그럼 좀 전에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 뭘 표현했습니까? 네, 바로 가속도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기울기는 뭘 나타낸다? 가속도를 나타낸다. 자, 요걸 우리가 알아주시고요. 그러면 0에서 2까지 우리 가속도는 얼마가 될까? 자, 우리 여러분 친구 잘 보세요. 2에서 속도가 2m/s에서 속도가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속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좀 전에 A 값이 0일 때는 뭐다? 속도 변화가 없는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선생님이 좀 전에 무슨 얘기했냐면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되면 속도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고 했어요. 또 하나,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로 힘을 받으면 얘는 어떻다? 속도가 감소해요. 그렇다면 속도 변화가 없다는 거는 얘한테 힘을 줬어요? 안 줬어요? 어떤 힘도 얘한테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어요? 자, 이거는 자, 속도가 일정하다. 우리 여기서 알아두세요. 속도가 일정한 구간은 무슨 구간? 얘는 등속 직선 운동 구간이다. 등속 직선 운동 한다는 거는 얘는 F는 MA에서
A 값이 0이 되는 거죠. A 값이 0이 된다. 즉 R자 힘이 0이다. A가 0이면 F도 0이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뭐다? 등속 직선 운동하는 구간은 R자 힘이 얼마다? 0이다. 써주세요. 등속 직선 운동하는 구간은 뭐다? R자 힘이 0이다. 꼭 알아두십시오. 자, 우리 또 하나 어디를 봐줘야 되냐면, 자, 가속도를 계산할 건데 0에서 2까지는 가속도가 얼마다? 0이 되겠죠. 그죠? 자, 2에서 3까지는 가속도가 얼마? 자, 마이너스 1이 되겠나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시간 1분에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 해주면 0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 2에서 4까지는 얼마다? 기울기가 똑같잖아.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면 갑자기 여기서 다시 플러스가 돼? 아니죠. 자, 기울기 똑같으니까 이 부분은 얼마가 됩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자, 이거 알아주시고요. VT에서 그래프를 잘 봤을 때 여기서 면적은 뭐를 나타낸다? 자, 우리 예전에 배울 때 여러분 속도 곱하기 시간, 속도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뭐였어요? S가 되겠죠. 넓이. S 뭐예요? 위치, 변위, 거리. 이해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좀 전에 얘가 했던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0에서 3까지 이동 거리는 얼마다? 자, 요 넓이가 되니까 처음에는 얼만큼? 4. 처음에는 4다. 자, 그 다음은 넓이가 얼마? 여기는 1, 2니까 합하면 얼마? 2분의 1은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주니까 1. 1이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0에서 3초까지는 처음에 4m, 그 다음에 1m 합해서 얼마? 5m를 이동을 했다. 자, 5m를, 자, 속도가 플러스니까. 자, 물체가, 자, 처음, 여기 선생님이 지금 여기 기준으로 한다고 하고, 이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할게요. 자, 이쪽 방향 플러스라고 하면 지금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얘가 0이야. 그러면 이쪽 방향이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 얼마까지? 5m까지. 자, 5m까지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 얼마를 이동한 거예요? 마이너스 1. 뒤로 1m. 자,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 아까 선생님이 여기 있다가 5m를 갔다가 뒤로 1m 왔어요. 그러면 얘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되겠죠? 앞으로 5m, 뒤로 1m. 거리는 방향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6m의 이동 거리를 갔습니다. 하지만 변이는 뭐가 될까? 출발점부터 5m 갔고 다시 뒤로 1m 왔어요. 그럼 몇 미터? 4m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가속도를 보겠어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가 여기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A라는 가속도는 A는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였죠. 그죠? 속도 변화였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시간을 곱해요. 시간을 곱하면 우리가 얘가 없어지고 뭐가 된다? 속도 변화가 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가속도 시간에서 이 면적을 나타내는 이 부분은 뭐다? 속도 변화가 된다. 델타 V를 말하는데, 자, 알아둘 거. 아까 A가 0보다 크다. 자, A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 속도는 증가한다는 형태가 되었고요. A가 0이에요. 속도는 어떻다? 일정하다. 자, A가 0보다 작다. 속도는 어떻다? 감소한다. 자, 이거 머릿속에 잘 넣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처음에는 속도가 어떻다? 일정. 자, A가 0이야. 속도? 다시. A가 0보다 크다. 속도가 증가한다. 여긴 속도 증가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2에서 4까지는 속도 일정. 4에서 6까지는 어떻다? 속도가 감소한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그래프로도 그릴 수 있어요. 자, 어떤 그래프로 그리냐면, 자, 여러분은 똑같이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자, AT 그래프를 뭘로 바꾼다? VT로 바꿀 수 있다. 자, VT로 바꾸면 시간 그대로 2, 4, 6 내려와요. 자, 6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얘를 볼게요. 자, 처음에 속도 0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0에서
얼마만큼 속도가 증가한다? 이 넓이니까 20만큼 속도가 증가해. 대신 속도 변화량은 일정하죠. 그죠?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량, 즉 가속도가 일정하다. 그럼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한다. 얼마만큼? 20만큼. 이해돼요? 그 다음에 2에서 4까지는 어떻다? 속도가 일정하자. 그죠? 일정합니다. 속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A 값이 0인 거는 알짜 힘이 0이다. 요까지 알아두시면 수능 문제까지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에서 6까지는 속도가 어떻게 되니? A가 0보다 작으니까 속도가 감소하는 구간이 되겠죠. 대신 얼마만큼 감소해? 이 넓이만큼. 이 넓이가 얼마예요? 20이에요. 그럼 20만큼 감소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해되니? 자, 요걸 우리가 봐주시고요. 또 우리 VT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어? ST로 바꿀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 우리가 나와 있는 이 그래프를 어떻게 변환해 줘야 돼요? 다른 형태로 변환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야지 우리가 이거를 정말 잘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하나를 더 그려주면 너희가 뭐 집에서 한번 해볼 텐데, 자, ST 그래프예요. 아마 뒤에 나올 수도 있어. 자, 뒤에 나오면 선생님이 넘길 거야. 다시 한번 너네가 그려봐야 돼요. 2초, 4초, 6초 그대로 내려오고 S, 이동 거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동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된다? 자, 이 넓이가 뭐였어? 이동 거리였죠. VT에서 넓이가 이동 거리라고 했으니까 어떻다? 이동 거리가 점점 증가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증가하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동 거리가 자, 증가하는데 일정하게 증가해요. 자, 이렇게 증가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증가하는데 어떻게? 쭉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적게 증가해.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많이 증가하다가 적게 증가한다.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만 보면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부터 우리가 수능 볼 때까지 이 한 단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완벽한 내용 정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하나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우리 친구들 잘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운동을 분류할 때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할 때. 자, 속도도 일정하고 자, 속도가 일정하다 좀 아까 뭐다? 속도가 일정한 거 등속 직선 운동이다. 자, A가 얼마다? 0이다. 자, 속력만 변한대. 자, 속력만 변한다.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고 속력만 변하는 운동이다. 자, 얘는 뭐다? 자, 요거는 어떤 거냐면 자유낙하. 자유낙하는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놓고 얘를 손으로 딱 떼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어때? 점점 증가하죠. 방향은 다른 데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아래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또 언덕을 내려오는 자전거. 방향 안 변하지. 그지? 자, 위로 던져 올린 공. 자, 이건 속력만 변한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세 번째, 운동 방향만 변한대. 자, 속력은 일정한데, 자, 운동 방향만 변한 운동이다. 자, 얘는 우리가 가속도 운동인데, 자, 가속도 A는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인데, 얘는 방향만 변하는 거고, 얘는 뭐만 변한다? 속력만 변한다.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우리가 델타 V에서 V는 속력이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될 수도 있죠? 속도가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속도는 크기와 방향이 있기 때문에 벡터량이다. 이렇게 잠깐 선생님이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벡터는 이제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아직 이제 우리 친구들 배우지 않았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운동 방향 한번 보여줄게요. 자, 운동 방향은 물체가 이렇게 있고 공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지우개에 매달고 돌렸다고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요거를 돌리면 우리가 얘는 안쪽으로 우리가 어떤 힘이 작용돼? 얘가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구심력이 작용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물체가 움직이는 자, 접선 방향. 원의 운동에서는 우리가 얘 접선 방향이 바로 운동 방향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속도의 방향은 아까 뭐라고?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니까 얘는 어떤 힘을 받아요? 구심력을 받죠. 자, 안쪽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는다. 자, 요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은 자,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합니다. 자, 이럴 때 가속도 운동인데 자, 우리 이렇게 비스듬하게 물체를 던졌어요. 자, 비스듬하게 던져 올린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포물선 운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가속도, 가로 방향은 우리가 일정해. 자, 가로 방향은 일정한데, 자, 우리가 이쪽 방향 볼까요? 운동 방향. 자, 이쪽과, 자, 얘는 이것과 얘의 합벡터 방향. 자,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방향과 이 방향을 더하면 우리가 이 방향이 되는데, 이렇게 움직인다. 자, 운동 방향은 궤도의 접선 방향이다. 자, 물체 움직이는 거의 접선 방향이다. 그 다음에 가속도의 방향은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가 힘의 방향이랑 똑같으니까 어디다? 아랫 방향. 자, 우리 아래쪽으로 뭘 받고 있기 때문에? 중력. 그죠? 우리가 힘은 아래쪽으로 받고 있다. 자, 이거 봐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 자, 진자 운동인데 얘를 우리가 이렇게 이걸 뭐죠? 이거 뭐라 부르죠? 여기다가 뭐라 부르지? 공이라 부르죠. 자, 공 하나를 달고 이렇게 짠짠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뭐 쇠구슬을 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움직일 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진자 운동이라고 해요. 자, 진자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운동 방향은 얘의 접선 방향. 자, 안쪽으로는 뭐였다? 안쪽으로는 얘는 이렇게 힘이 실과 얘 사이에 작용하는 장력이 작용하겠고, 아래쪽은 뭐였어요?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죠? 그럼 힘의 방향 우리 아래쪽. 자,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봤으면 이제 선생님과 함께 문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보이는 이 그래프와 자, 이 문제 자체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이해하고 선생님이랑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운동의 표현입니다. 자, 그림은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세로축이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세로축이 속도 이렇게 나왔죠. 자, 세로축이 속도. 자, 속도라고 지금 돼 있는데 속도 시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VT 그래프라고 하죠, 우리가. 자, VT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 거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첫 번째, 0초일 때 속력은 2m/s이다. 맞습니까? 자, 1번 맞죠? 자, 처음에 속도가 2m/s 맞고요. 두 번째 문제예요. 자, 2초일 때 속력은 얼마다? 6m/s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가 속도 시간에서 V, T 그래프가 나올 때 자, 신경 써야 되는 게 첫 번째는 뭐다? 기울기를 신경 써야 줘야 된다는 거. 자, 기울기가 뭐였어요? 가속도가 됐어요. 두 번째, 여기서 면적은 어떤 걸 나타낼까? 자, VT 그래프에서 면적은 뭐가 됩니까? 자, 이동 거리가 되겠네요. 자, 이동 거리나 변위를 선생님이 S라고 쓸게요. 지금부터. 자, 그러면 자, 우리 기울기 잠깐만 볼게요. 자, 기울기 가속도는 지금 여기서 뭐냐면 자, 가속도 A라는 거는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했어요. 자, 시간 4분의 속도가 처음에는 2였는데 나중에 얼마입니까? 10. 그럼 10에서 2를 빼주면 얼마가 되니? 자, 8m/s가 되겠죠. 아래는 4초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 얘 정리해주면 얼마? 2m/s 제곱이 되겠네요. 이해되겠어요? 자, 우리가 알아줘야 될 거는 가속도라는 거는 단위 시간 동안에 속도가 얼마큼 변하느냐, 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얘는 1초에 2m/s씩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어요? A가 0보다 크다. 속도는 증가한다. A가 0이다. 속도 일정하다. A가 0보다 작다. 속도는 감소한다. 자, 가속도에 대한 거 선생님이 전 시간에 설명한 거 잘 봐주시고요. 자, 우리 A가 2m/s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1초에 2m씩 증가하기 때문에 자, 2초일 때 속력을 물어봤어요. 자, 처음에 0초일 때 2였는데 1초당 2. 1초당 2m/s니까 2초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속도 얼마큼 증가했다? 4만큼 증가했다. 그럼 얘는 얼마예요? 6m/s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2번도 맞는 말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다. 자, 좀 전에 구했어요. 자, 이것도 맞는 말이고 0초부터 4초까지 평균 속력은 6m/s이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0에서 4초까지 평균 속력. 우리가 원래 평균 속력 구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어요? 자, 평균이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자, 우리가 원래 속도는 총 시간분의, 자, 총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가 돼요. 그죠? 근데 평균 속력에서는 선생님이 보통 이렇게 표현할 건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좀 다 나왔는데요. 요즘에는 많이 좀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평균 속력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써줄게요. 자, 시간이 얼마큼 걸렸냐면 4분의, 자, 얘가 얼마큼 이동했다? 자, VT에서 얘 이동거리가 뭐를 뜻해요? 면적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요게가 지금 얼마가 되니? 8, 그 다음에 여기는 4랑 4, 8이 32, 반 나누니까 16이 되겠네. 8하고 16이랑 더하니까 얼마? 24m 이동했어요. 자,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4초에 24m를 이동했으니까 얘는 평균 속력 얼마? 6m/s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이 아마 봤을 때 선생님 직선 운동하는데 여긴 속도 시간이라고 했는데 웬 평균 속력? 우리가 직선 운동하게 되면 자, 속도가 계속 증가하죠. 같은 방향으로만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거리와 변이가 같은 거죠. 그래서 평균 속력을 써도 되고 평균 속도를 써도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 6m/s가 됐고요. 0에서 4초까지 이동거리를 물어봤어요. 아까 이동거리 여기 얼마였어요? 24m. 근데 40이라고 돼 있네. 자, 5번이 틀렸겠네요. 자, 우리 여기에 뭐라고 써야 돼? 그러면 24m다.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단원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웠는데 이 부분 자체가 중요한 게 굉장히 많아요. 오늘 꼭 복습하시고 2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